여러분, 오는 12월 31일은 그냥 달력 한 장 넘기는 날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날은 옛날 어르신들께서도 늘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던 특별한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들어오고 나간 돈의 기운이 정리되고 새해의 흐름이 처음으로 이어지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올해 부자였던 집안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말 마지막 날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무엇을 먹는지, 어떤 옷차림을 하는지, 집안에 어떤 물건을 남겨두는지, 이런 것들을 유난히 신경 쓰십니다.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조상님들께서 새해에 넘어가기 직전의 날에 기운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선택이 새해 첫 달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1년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2025년 열심히 살아도 돈이 손에 잘 안 남았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2025년 한 해의 기운 자체가 정리를 요구했던 해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욱이 연말 하루는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재물의 흐름을 끊을지 다시 이어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 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6년 새해 금전운과 복을 위해 12월 31일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과 옷차림은 물론 꼭 해두어야 할 연말 마무리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잘 챙기셔도 2026년의 금전 흐름은 달라질 겁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왜 많은 분들이 올해는 참 애썼는데도 남는 게 없다고 느끼셨는지, 금전운의 흐름이 어렵다고 느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은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한 해처럼 지나갔지만 실제로는 지출이 작고 마음이 바빠지는 흐름이 강한 해인데요. 특별히 큰 돈을 쓴 기억은 없는데 돌아보면 자잘한 비용이 계속 나가고 계획에 없던 지출이 늘어났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해에는 돈을 벌어도 통장을 잠시 스쳐 지나갈 뿐 오래 머물러 주질 않지요. 옛 어른들께서는 이런 시기를 두고 돈이 자리를 못 잡는 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집안에 손님이 계속 들락날락하면 마음이 분주해지듯 재물운도 안정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절약하고 더 애써도 이상하게 허전함이 남게 됩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는 사람 일로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조사, 가족일 예상치 못한 부탁까지 거절하기도 어렵고 안 쓰자니 마음이 불편한 지출들이 이어졌지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스스로를 탓하게 되지만 사실은 개인의 판단보다도 한 해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의 끝자락에서는 새해의 금전운을 위해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부자였던 집안은 물론 조상님들께서 연말을 유난히 중요하게 여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흐트러진 기운을 그냥 두고 새해로 넘어가면 그 여파가 다음 해까지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지요. 이제부터는 그 정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 바로 연말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에 들이는 기운은 생각보다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 마지막 날에 먹는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다음 해로 이어지는 기운의 시작점이 되는데요. 옛 어른들께서는 해 넘어가는 날 음식은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날의 한 끼가 재물운과 돈복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부자였던 집안들을 보면 연말에는 음식 선택을 엄청 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 마지막 날에 피해야 할 음식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기운을 흩어버리고 남김없이 써버리는 성질을 가진 음식들이지요. 먹을 때는 시원하고 만족스럽지만 먹고 나면 허전함만 남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음식은 한 해 동안 모아온 재물의 기운을 마무리 짓기보다는 오히려 흩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맵고 강한 음식은 순간적인 활력을 주지만 연말에는 그 기운이 과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해를 앞두고 마음이 급해지고 필요 없는 지출이나 충동적인 결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금전운이라는 것이 결국 마음의 안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연말에는 과한 자극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연말에 과식하며 남김없이 비우게 하는 음식을 경계하셨습니다. 욕심이 넘친 자리에는 돈복이 머물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연말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배를 가득 채우는 것보다 기운을 정돈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대로 먹어두면 금전운과 재물운을 다시 살려주는 음식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오는 31일 이날 먹으면 흩어졌던 금전운과 재물운을 다시 모아주는 음식도 있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연말 마지막 끼니를 그저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한 해의 돈복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식처럼 여겼지요. 연말에 먹으면 좋은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함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흰쌀밥입니다. 흰쌀은 예부터 풍요와 성공의 근본을 상징해 왔지요. 연말에 흰쌀밥을 천천히 씹어 먹는다는 것은 한 해 동안의 수고를 정리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자였던 집안일수록 연말에 밥상을 소박하게 차렸다는 이야기가 괜히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콩이나 파처럼 씨앗의 의미를 가진 음식입니다. 씨앗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연말에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돈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지요. 다만 달고 자극적인 형태보다는 삶아 먹거나 밥과 함께 먹는 담백한 방식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또는 팥죽처럼 속이 편할 수 있는 음식도 좋지요. 팥죽과 호박죽 같은 형태도 좋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밥상에 놓여있는 국물 음식 중에서는 오래 끓여낸 맑고 순한 국이 좋습니다. 조상님들께서는 해 넘어가는 날에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야 재물운도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고 따뜻함을 느끼며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반대로 먹고 나서 금세 허기가 지는 음식은 연말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음식은 돈도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나가는 성질을 닮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연말 마지막 끼니는 마냥 배부름보다 든든함과 안정감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에 무엇을 먹느냐는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31일에 식사를 하면서 한 해의 금전운을 음식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리고 새해의 돈복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의 문제이지요. 이렇게 잘 마무리된 자리에야 비로소 새로운 금전 흐름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앞에서 연말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몸에 들이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재물운과 돈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이날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즉 옷차림 역시 새해로 넘어가는 기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성공한 사람은 아무 옷이나 입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일까요? 옛날 어르신들께서도 해가 넘어가는 날, 옷차림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기운의 표현입니다. 특히 연말과 정초를 앞둔 시기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새해의 재물운에 일종의 선언처럼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올해 부자였던 집안들을 보면 이 시기에는 옷차림이 유난히 단정하고 조용합니다. 괜히 화려함을 앞세우지 않지요. 다만 이렇게 정초를 앞두고 가장 피해야 할 옷은 해지고 낡은 옷입니다. 아직 입을 수는 있지만 오래도록 손이 가지 않았던 옷, 입을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는 옷은 연말에는 특히 좋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옷은 지난 한 해의 고단함과 재물의 막힘을 그대로 끌고 넘어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어두운 색으로만 맞춘 옷차림입니다. 검은색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연말 마지막 날까지 온몸을 무겁게 눌러버리는 색으로만 채우는 것은 재물운의 흐름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께서는 돈복은 밝은 기운을 타고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지요. 반대로 연말과 정초에는 깨끗하게 세탁된 옷, 단정하고 편안한 옷이 좋습니다. 값비싼 옷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옷차림은 스스로에게도 안정감을 주고 자연스레 금전운의 흐름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는 옷 한 벌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복이라는 것은 엄청 큰 결정보다 이런 작은 선택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에 어떤 옷을 입고 하루를 마무리하느냐는 오는 새해 2026년의 재물운의 문을 열어둘지 닫아둘지를 정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앞에서 연말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재물운은 채우기 전에 자리가 있어야 들어옵니다. 아무리 돈복이 들어올 기운이 와 있어도 묵은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문턱에서 멈추고 맙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해 넘어가기 전에 묵은 것은 넘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부자였던 집안일수록 연말 정리를 유난히 철저히 했지요. 단순히 집을 깨끗이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난 한 해의 손재수와 막힘을 함께 털어내는 의미였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은 고장난 채로 방치된 물건들입니다. 고치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두고 있는 물건은 재물운을 눌러앉히는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물건은 멈춘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도 함께 정체시키기 쉽습니다. 만약 집안에 이런 물건이 있다면 서서히 금전운이 정체되는 느낌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입니다. 실패했던 일, 손해를 봤던 기억, 인간관계로 힘들었던 순간이 떠오르는 물건 말이지요. 조상님들께서는 이런 물건을 두고 재물의 숨통을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돈복은 밝고 가벼운 기운을 따라오지 후회와 걱정이 깃든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지나치게 오래된 지갑이나 가방입니다. 겉보기엔 아직 쓸만해 보여도 수년간 돈의 들어옴과 나감을 모두 겪은 물건에는 기운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돈이 잘 안 풀렸던 시기에 계속 사용한 물건이라면 새해를 앞두고 한 번쯤은 정리하고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무조건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맙게 쓰고 여기까지다 하고 차분하게 정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워진 자리에야 새로운 재물운과 돈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먹을 것과 입을 것, 버릴 것까지 정리했다면 자연스럽게 새해의 흐름이 궁금해지실 것입니다. 과연 2026년에는 돈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새해에 돈이 붙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흐름과 조건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2026년은 그동안 애써도 제자리였던 분들에게 다시 기회가 오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돈복은 준비된 집에만 잠시 머문다고 말입니다. 새해에 재물운이 붙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무리하게 벌려고 서두르지 않고 연말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먼저 살피고 욕심보다 흐름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진 분들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선택의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더욱 많이 벌까보다는 내가 벌고 나서 지킬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오랫동안 부자였던 집안들이 늘 강조해 온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돈은 쫓을수록 멀어지고 준비된 자리에 스스로 들어온다는 점이지요. 결국 2026년에 돈이 따라붙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말을 잘 정리하고 새해를 단정하게 맞이한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크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게 되는 변화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운이나 재물운이 크게 움직이기 전에는 생활 속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징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이를 두고 운이 자리를 옮기기 전 집안이 먼저 움직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다툰 일은 없는데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거나 오래된 인연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나쁨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위한 자리가 정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연과 멀어지더라도 너무 아쉬워하기보다는 잠시 헤어질 시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지요. 두 번째 신호는 물건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자주 쓰던 물건이 갑자기 고장나거나 불편함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조용히 정리하고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지요. 세 번째는 마음이 차분해졌다가 괜히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지난 일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이는 오래된 기운이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불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을 잘 정리해 온 분들이라면 이런 변화는 오히려 돈복과 재물운이 방향을 바꾸기 직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서두르지 말고 큰 결정보다는 일상을 단정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은 소란스러운 곳보다 조용히 준비된 자리로 들어온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연말을 앞두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피하고 조심하며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느냐입니다. 많은 부자들을 보면 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괜히 분주하게 움직이기보다 집안을 조용히 정리하고 밥 한 끼를 소중히 먹고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이런 태도가 재물운과 돈복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힘이 되어 왔습니다. 연말과 정초에는 큰 결심을 할 필요도 무리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올해는 여기까지 잘 왔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때 금전 흐름도 같이 편안해집니다. 금전운이라는 것은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님들께서도 늘 돈은 사람을 보고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욕심이 앞서면 비켜가고 감사가 있으면 머문다는 뜻이지요. 올해 여러모로 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애쓰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재물운이 쉬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2026년에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돈복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내년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바라는 소망을 조용히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글로 꺼낸 마음은 다짐이자 좋은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연말 보내세요.